오늘 주제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월 27일에 국토부에서 정책이 하나 나옵니다. 국토부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죠. 김현미 장관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제목은 이래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 같이 해서 시장 안정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자, 공급을 좀 확대하고요. 투기지역도 좀 많이 지정해가지고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그걸 더 강화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 투기지역 추가 지정했음, 시장 안정, 이게 목표다.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정책은 나왔지만 이게 효과가 있어야지 뭐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 그냥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시큰둥합니다. 발표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죠. 작년 이맘때 파리 대책이 나왔었죠. 파리 대책을 하면서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야, 이러다가 집값 폭락하겠다. 이제 서울 집값 이제 막 떨어지겠다. 나도 이제 집 한 번 살 수 있나? 다주택자들 다 죽어버려라. 막 이랬었죠. 그래서 막 엄청 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 막 꼴 좋다고 막 놀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게 고작 1년 전이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되지 않고 오히려 막 집값이 다시 또 폭등을 했죠. 그러자 이제 1년이 지난 8월 27일에 다시 또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정책을 보고 그럼 이제 다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막 또 전방위 압박을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827 대책은 어떤 내용인가를 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은 뭐 어찌 보면 곁다리고요. 작년 그러니까 파리 대책과 작년 파리 대책과 827 대책이라는 건 거의 지금 1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조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정말 집값이 잡히긴 잡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두 개예요. 간단합니다. 수도권 내에 주택을 많이 짓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규제가 되는 지역들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투자 규제를 좀 늘리겠다. 자, 이 보고서에 현재 정부의 인식이 나옵니다. 문제 인식. 자,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세였다. 그런데 최근에 국지적으로 과열된 양상을 보인다. 이게 정부가 보는 지금 시각이에요. 뭐 국지적으로 과열된다? 저는 뭐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뭔가 지금 표현 자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데 아주 일부 지역에서 조금의 과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부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쓴 표현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거래는 거의 없이 가격만 상승하는 이례적 상황이다. 라고 보고서에 써놨어요. 근데 저는 이 단어, 이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이례적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이 좀 어색했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 원인을 보면요. 수도권은 공급이 충분하다.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부족할까봐 우려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공급은 충분한데 부족하다는 우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보고서엔 표현이 돼 있어요.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의 유입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뭔가
뭔가 투자자금, 투기자금이 몰려온다 이런 식으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계획 발표라는 건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이제 그런 발표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대책은 뭐냐? 따라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유동자금을 압박해가지고 수요를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이번에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가 보는 통계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은 향후 5년간 주택 수급은 원활할 것이다 라고 본다 이거죠. 자, 수도권을 볼게요. 수도권은 신규 수요가 22만 호가 필요하대요. 앞으로 한 5년간. 근데 신규 공급은 26만 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음이라고 보고서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신규 수요는 약 5만 5천 호가 필요한데 공급이 약 7만 호가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죠. 공급은 충분한데 그냥 공급이 부족할까봐 우려하는 마음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현재 수도권 내에 신규 택지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신혼 희망 타운이니 해서 지금 공공주택 지구들을 계속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택지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 공급이 될 것이고 수요보다 공급을 더 많이 할 거니 집값이 잡힐 것이다 라고 본다 이거죠. 보고서 내용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공급을 많이 할게요 라는 게 파트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더 늘리겠다. 아까도 말했죠.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막 몰려들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공급은 충분하니까 이제 단기 그 투기 수요를 잡아야지만 집값이 잡힐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들을 더 늘려가지고 대출 규제를 더 많이 하고 분양 규제를 더 많이 하겠다 이겁니다. 우선 속상한 동네 하나 있어요. 속상한 동네 뭐냐? 부산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빠졌어요.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제외됐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집값이 계속 빠졌다는 거예요. 잠깐 올라가다가 그 뒤로 계속 빠져가지고 더 이상 폭등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 인증을 해준 겁니다. 집값 빠지고 있는 동네라고. 그래서 제외시켜줬어요. 근데 일광면이라는 곳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일광면은 오르고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 하나 빠지고 나머지는 다 추가로 다 넣습니다. 자, 우선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이 있어요. 구리는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동안구만 들어갑니다. 동안구. 평촌 쪽이죠. 그리고 광교, 수원의 광교 있죠. 광교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제가 살던 광교도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구리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해서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잠깐 한번 마이너스로 되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죠. 다 플러스로 집값이 계속 올랐죠. 근데 이게 35주거든요. 8월 달까지 35주. 근데 35주 동안 거의 0.2%씩 꾸준히 올랐어요. 집값이 평균을 내보면. 그러면 35 곱하기 0.2 하면은 7%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리는 올해만 7% 정도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히 평균으로 때리면. 그럼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뭘 사도 7%씩 올랐다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구리에서 좋은 아파트들은
더 많이 올랐겠죠? 자,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도 보면 대부분 다 0.1 이상 정도 될 것 같죠? 0.1 정도는 되는 것 같죠? 그럼 여기도 한 3% 이상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프 통계자료 출처 표기해 주세요. 이거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구리도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집어넣는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면 뭐가 이제 규제가 들어오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10% 20%씩 더 붙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1가구 1주택자들도 돈을 많이 양도세를 감면을 해줬는데 그것도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 50%씩 때리겠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막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좋겠죠? 구리가 앞으로 투자하기 더 힘들겠죠? 아까 뭐랬죠?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막 쏠리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단 이번에 공고를 하는데 이번 공고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잔금을 못 치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까지는 봐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신규 계약하는 사람들은 양도세 중과되고 대출도 규제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도 50%씩 때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센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투기 과열지구. 여기는 어딘가? 광명 그리고 하남시입니다. 여기는 더 많이 올랐겠네요. 그러면 자 보세요. 광명시는 최근에 막 급등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일주일 만에 1%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0.98%가 올랐죠. 최근에 거의 뭐 한 3, 4%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씩 오르다가 광명의 전체 다입니다. 광명의 전체 다를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하남도 마찬가지죠. 하남도 엄청 올랐죠. 평균을 내면 상당히 많이 올랐겠죠. 거의 한 7, 8%씩 올랐을 거예요. 평균을 내도. 그러니 투기 과열지구로 잡겠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어떤 제한이 들어오는가? LTV DTI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여기는 대출을 더 줄이겠다. 그리고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조합의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이게 그 단계가 있거든요. 재건축도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어떤 거는 팔 수 있게 해주고 어떤 단계 넘어가면 아예 못 판다. 준공하고 입주할 때까지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제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못 팔게 하고요. 그리고 너 돈 어디서 가져온 거야? 자금 조달 계획도 내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돈 가지고 투기하면은 내가 다 잡아낸다 이겁니다. 자, 그거보다 더 센 거예요. 이거는 투기 지역이라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런 게 다 중첩돼서 적용이 되는데 가장 세게 중첩되는 곳이 투기 지역입니다. 자, 투기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곳은 종로, 동작, 동대문, 중구 이렇게 4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죠. 자, 종로 볼게요. 종로도 집값 상승이 장난이 아니죠? 보면 지금 35주간 거의 0.2에 가까운 여기도 한 7, 8%씩 올라간 거예요. 집값이 평균적으로. 중구도 많이 올랐죠? 중구는 거의 0.25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네요. 거의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죠. 동대문도 많이 올랐습니다. 0.2%씩 거의 매주 올라가는 것 같죠? 동작구는 조금 이게 숫자가 낮아 보이지만 아니 이게 엄청 높아요. 지금 율 자체가 높죠. 여기도 지금 최근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센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여기는 아까 그 규제들은 다 같이 들어가고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한 건만 받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2개, 3개를 못 산다. 대출 받아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전세 끼고 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막 제한하겠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취득할 때 기업 대출을 제한하겠다. 이게 뭐 법인으로 사고 막 이런 뭐 임대사업자로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나왔는데 아직 내가 추가 지정은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 지금 보고 있다. 너 조심해. 내가 조만간 너 지정한다. 라고 지역을 또 찝어줬어요. 어디냐? 조정 대상 지역 가장 약한 거 있죠? 가장 약한 거를 지정 검토 중입니다. 라고 한 데가 어디냐면 용인 기흥. 그 다음 대구는 이미 수성은 투기 과열지구가 돼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도 넣겠다. 이게 중첩되는데 수성 넣고 중구 넣고 남구 넣겠다. 그 다음 광주는 광산구랑 남구 넣겠다. 지정 검토 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용인, 대구, 광주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지정되면은 양도세 중과 맞아야 되죠. 장기 보유 공제 못 받죠. 분양권 양도세 50%씩 내야 되죠. 대출 규제에 막 들어가죠. 완전 좋은 일이에요. 왜 좋은 일이죠? 이런 규제가 많은데 무슨 소리냐?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말이죠.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국가가 공식 지정을 해준 겁니다. 공식 인증을 해준 거예요. 야, 너네 지금 부동산 투자했더니 핫하다, 야. 니네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지켜보고 있을게. 라고 공식 인증해줬다. KS 마크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 더 센 거죠. 두 번째 단계죠. 더 센 걸로 지정 검토하고 있다. 어디요? 성남시 수정구. 수정구가 어디냐면은 분당하고 뭐 판교 이런 데 말고요. 성남의 구시가지 있죠? 성남 구시가지가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야, 안 되겠다. 야, 투기 과열지구로 올려야겠다, 니네. 라고 공식 인증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의 그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또 대출이 더 줄어들고 재건축하면 뭐 양도 제한도 생기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들어가고 자금 조사하고 막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 수정구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 돈 많이 벌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그리고 여기 있죠. 제일 센 데 있죠. 제일 센 곳. 투기지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머지 서울 10개 다 하겠다. 지금 15개가 서울은 25개 구인데 그 중에 15개 구는 투기지역이에요. 이미 투기지역인데 나머지 10개 구도 다 지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그럼 이 말이 뭐죠?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왜 서울의 10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제일 센 걸로 지정하려고 할까요? 자, 그동안 많이 올랐다. 서울은 온갖 곳이 다 올라갔다. 그러니 야, 이거 약발 안 먹힌다. 그러니 제일 센 걸로 다 잡아놔야겠다. 안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인정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고서에 향후 정책 방향이 나와요.